엄마, 왜 먹는 걸로 눈치 줘? 눈치? 내가 언제 눈치 줬다고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다리 하나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해? 다리 하나? 너희가 다리를 몇 개나 먹었는데 엄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게 뭐냐고?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는 게 기본 이해 아니니? 아, 정말?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내가 치사하다는 거지? 손주 봐주는 것도 치사하고 밥 해주는 것도 치사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럼 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딸과 사위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딸이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엄마, 바쁜데 미안해. 아니야, 뭔데?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가는데 아이를 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뭘?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는데 우리가 퇴근하는 게 7시거든. 그 1시간만 봐주면 되는데 1시간이 뭐야? 얼마든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니면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는 지당에 계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봐줘야지.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딸이 일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뿌듯했거든요. 여보, 우리 딸 애기 봐주기로 했어. 그래, 좋지. 우리 손주 예쁘게 키워보자. 그러게, 돈도 안 받고 기꺼이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매일 오후 4시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공주 왔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어머, 우리 공주가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딸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엄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엄마 생일 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럴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안 돼. 먹고 싶은 거 꼭 말해줘. 그럼 한우 좀 먹어볼까? 좋아. 한우 먹으러 가자.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딸 가족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생일에 한우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비싼 곳이더라고요.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근데 그날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응, 고마워. 사위가 구워주니까 좋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고기가 나오자마자 이상했어요. 사위가 고기를 올리더니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살짝만 데쳐지자마자. 자기야, 이거 됐다. 빨리 먹어. 맛있겠다. 그러면서 딸이랑 사위가 집게로 고기를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날고기나 다름없었어요. 저희는 좀 더 익혀서 먹고 싶었거든요. 여보, 우리 건 좀 더 구워서 먹자. 그래, 나도 이런 건 못 먹겠어. 그래서 제가 고기를 좀 더 굽고 있었는데 어머니, 너무 태우시면 안 돼요. 한우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그러면서 사위가 제가 굽고 있던 고기를 집게로 집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괜찮아요. 저희가 먹을게요. 어머니는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딸도 거들더라고요. 엄마, 사위 말이 맞아. 한우는 좀 덜 익혀서 먹어야 부드럽고 맛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생일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고기가 나올 때마다 사위가 구워주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저희는 제대로 구운 고기 한 점 못 먹었어요. 사위가 집게로 고기를 집어먹는 게 정말 두세 점씩 한 번에 집어먹더라고요.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역시 비싼 게 달라. 둘이서 좋아하면서 계속 먹고 저희는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나중에 계산하고 나와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배고파. 뭐라도 먹고 가자. 나도 그래. 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어. 결국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제 생일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비싼 한우집에서 나와 라면을 먹다니.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똑같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딸이랑 사위가 자기들 좋아하는 거부터 먼저 집어먹고 삼겹살집에 가면 엄마, 아빠, 어서 앉아. 우리가 구워줄게. 고마워. 그런데 고기 나오자마자 자기야, 이 부위 진짜 맛있겠다. 그래? 나도 먹어볼래. 제일 좋은 부위부터 자기들이 먹고 저희는 남은 거만 먹어줘. 횟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야, 광어 배 부분 진짜 맛있어. 나도 줘. 회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는 딸이랑 사위가 먹고 심지어 제가 계산할 때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내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시킬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더 시켜요. 갈비살도 시키고 새우도 시키자. 눈치도 안 보고 막 시키면서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먹고 돈 낸 게 아까운 것보단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딸이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저희를 먼저 챙겼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위만 챙기고 부모는 완전히 뒷전이 되었네요.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며칠 후에 있었어요. 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사위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회사 일이 힘든가 봐. 그래? 많이 아파? 응, 얼굴도 창백하고 기운도 없고. 혹시 백수 같은 거 끓여줄 수 있어? 당연하지. 사위 몸이 안 좋다는데 뭐든 해줘야지. 정말. 고마워, 엄마. 사위 몸이 안 좋다는데 제대로 보양식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전복이 얼마나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사위가 몸이 안 좋다는데 뭘. 제대로 보양식 해줘야지.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푹 끓였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와, 엄마. 냄새 진짜 좋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많이 먹어. 몸보신하라고 전복이랑 낙지도 넣었어.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먹자. 다들 앉아. 그렇게 밥상을 차리고 앉았는데 딸이 갑자기 닭다리 하나를 사위 접시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야, 이거 먹어. 다리가 제일 맛있어. 고마워.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위 몸이 안 좋다니까 챙겨주는 거겠지 했죠. 그런데 사위가 그 다리를 다 먹고 나서 아버님, 죄송한데 다리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뭐, 제가 요즘 몸이 좀 허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는 게 보였죠. 아, 그래, 먹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위가 나머지 닭다리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닭날개랑 닭가슴 부분만 먹고 사위는 닭다리 2개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이 전복도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서 전복까지 다 집어먹고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위 몸보신 시켜준다고는 했지만 남편도 있는데 딸은 사위만 챙기고 사위는 눈치도 없이 다 먹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 그러게 말이야. 설마 그걸 혼자 다 먹다니. 우리 딸도 그래. 지 남편만 입이고. 우리는 뭐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딸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사위가 그날 백숙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 덕분에 몸이 좀 나아진 것 같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고맙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못 먹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나 싶어요. 결혼 전엔 정말 착했거든요.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폭발한 날이 왔어요. 말복이었어요. 더위가 정말 심했는데 딸이 연락을 했거든요. 엄마, 오늘 말복인데 백숙 먹으러 갈래? 우리 가줄게. 그래, 좋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자주 간 데 있어. 거기 백숙 정말 맛있거든.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 백숙 2마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명이 먹기에 2마리면 넉넉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백숙이 나오자마자 딸이랑 사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다리 먹어. 응, 고마워. 사위가 닭다리 하나를 자기 접시에 올리고 딸도 자기 접시에 다리 하나 올리고 아빠도 다리 드세요. 그러면서 남은 다리 하나를 사위가 또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그러자 사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안 좋아한다고? 몸 생각하셔서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제가 다리 안 좋아한다고 했나요? 매번 지들이 다 먹어서 못 먹었던 거지.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는 게 기본 예의 아니니? 그 후에 사위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는데? 이때 딸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왜 먹는 걸로 눈치 줘? 눈치? 내가 언제 눈치 줬다고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다리 하나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해? 다리 하나? 너희가 다리를 몇 개나 먹었는데? 엄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게 뭐냐고?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는 게 기본 예의 아니니? 아, 정말?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내가 치사하다는 거지? 손주 봐주는 것도 치사하고 밥 해주는 것도 치사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럼 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정말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사람들이 쳐다본 게 뭐? 어쩌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표정은 영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져서 빨리 끝내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진짜 기가 막히네. 저 애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나도 정말 어이없어. 딸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딸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오늘 정말 섭섭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사위도 많이 놀랐어. 엄마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고 있었을 뿐인데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데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마. 가족끼리 먹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봐. 딸이 이따위로 문자 보냈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엄마 탓만 하고 앉았네. 정말 어이없지?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딸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한 행동처럼 똑같이 하기로 계획했어요. 며칠 후에 딸한테 연락했어요. 얘,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래? 엄마가 사줄게. 정말 좋아. 어떤 치킨 시키게? 통닭으로 2마리 시킬까 해. 와, 좋다. 사위도 치킨 좋아해. 그래, 그럼 7시쯤에 와. 통닭 2마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얘기했거든요. 여보, 오늘 딸 온다고 했지? 응. 나 오늘 거울 치료해볼 거야. 거울 치료. 응. 걔들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내가 해볼 거야. 그래야 깨달을 것 같아. 그래 해봐. 나도 궁금하네. 딸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쯤 치킨도 도착했어요. 엄마, 치킨 왔구나. 응. 이제 막 왔어. 들어와서 먹자.
와, 냄새 진짜 좋다. 자, 다들 앉아. 내가 잘라줄게. 평소 같았으면 닭다리나 날개 같은 좋은 부위를 딸이랑 사위한테 주었을 텐데 이번엔 정반대로 했어요. 제가 가위로 치킨을 자르면서 날개 부분은 제가 가져가고 다리 부분은 남편이 가져가고 딸이랑 사위한테는 가슴살 부분만 접시에 올려줬어요. 그러자 딸이 바로 말했어요. 엄마, 다리는? 뭐, 다리 부분 말이야. 우리는 안 줘. 그때 제가 딸이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해줬어요. 왜? 뭐가 문제야?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잘 먹어야지. 사위도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다리 좀. 건강 생각해야지. 가슴살이 단백질도 많고 좋아. 이게 바로 사위가 저희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딸이 점점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잖아. 뭐가 이상해?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항상 우리한테 좋은 부위 줬었잖아. 그런 적 있었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부러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딸이 더 답답해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또 사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다리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몸 생각해서 가슴살 좋아하는 줄 알았어. 사위 얼굴이 완전히 굳더라고요. 그 말, 제가 했던 말이네요. 맞아. 자네가 했던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딸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농담이지. 다리 좀 줘. 농담. 내가 언제 농담했어?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날개 하나 더 먹어. 고마워. 둘이서 좋은 부위만 먹고 있는데 사위가 눈치 없이 또 달라 하네요. 어머니, 저희도 다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미 가슴살 줬잖아. 그러면서 제가 딸이 평소에 하던 말을 또 해줬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어야지. 뭘 그렇게 따져? 엄마! 왜? 뭐가 문제야? 딸이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평소 같지 않아. 평소에 내가 어땠는데? 항상 우리 먼저 챙겨줬잖아. 그래? 그럼 엄마도 챙겨달라고 한 적 있었나? 그게 딸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깨달았는지 어머니, 혹시 저희가 평소에 응.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배려 안 하고 좋은 것만 먹었나요? 글쎄, 어땠을까? 제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딸이 그제서야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화났어? 화. 내가 언제 화냈어? 전에 백숙집에서 아, 그거? 나는 그냥 말한 거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것도 딸이 문자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딸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뭘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 생각 안 하고 예의 없게 행동한 거. 사위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요.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그제서야 딸이 울먹이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 나는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돈도 안 받고 도와주는데, 정작 밥 먹을 때는 항상 뒷전이고, 정말 미안해. 엄마, 앞으로는 주의할게. 사위도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식탐을 부렸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이랑 사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식사하세요. 좋은 부위 나오면 저희한테 먼저 주고 자기들은 나중에 먹고 정말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즐거워요. 서로 배려하면서 먹으니까 음식도 더 맛있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거울 치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딸도 사위도 원래는 착한 애들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 둘만의 세계에 빠져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우리를 챙겨주고 손주도 계속 봐주고 있고 오히려 더 고마워했어요. 어제도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줘서. 만약 엄마가 계속 참고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정말 용기 내서 잘하셨어요. 때로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해줘야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딸네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손주도 예쁘게 키우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참지만 말고 현명하게 알려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 장지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